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기초적인 사주 명리학을 강의할 현담입니다. 저는 현담 사주 장명원을 운영하고 있고 수년간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고 많은 분들을 사주 상담을 하면서 강의도 해왔으나 유튜브를 통해 새롭게 많은 분들을 접하고 싶어서 오늘부터 아주 기초적인 사주 명리학을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주에 대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 강의는 아주 기초적인 강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주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분들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함께 사주 강의를 들으면서 최소한 자기 사주와 주변 분들의 사주를 봄으로써 보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주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4개의 기둥을 사주라고 합니다. 4개의 기둥은 연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4개의 기둥을 말하며 그 4개의 기둥은 각각 천간과 지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8개의 글자, 이래서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사주 팔자는 아주 기본적으로 음과 양 그리고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주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는 음양을 잘 알아야 될 것이며 또한 오행을 잘 알게 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음양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는 아주 원시 때부터도 느껴왔던 음양이 있었고 또 하나 오행은 목화 토금수로 이루어진 오행이 사주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흔히 사주 명리학을 역학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역학이 뭡니까? 역이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이 역이라는 한문은 일과 월을 합친 한문입니다. 일은 태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월은 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이 낮에는 태양이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또 낮과 밤이 변하고 하루가 변하듯이 역학이란 것은 변화의 학문입니다. 사실은 동양 철학 내지는 동양의 학문은 중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렇게 항상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간파하고 그 변화의 흐름을 조화롭게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주 명리학을 잘 알려면 음양오행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음양은 상식적으로 많이 아실 거고 오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은 여기 나와 있듯이 목, 화, 토, 금, 수 5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오행입니다. 이 오행은 서로 즉 서로 밀어지기도 하고 서로 다시 말해 서로 막기도 합니다. 이런 생과 극의 관계를 먼저 터득하는 것이 사주의 아주 기초적인 첫걸음입니다. 자, 목이 있습니다. 나무 목이죠. 목이 불을 생해줍니다. 불이 커질 때 나무를 넣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겠죠. 그래서 목이 불을 생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무가 활활 타가지고 불이 다 끝나면 재가 되죠. 그 재는 땅 위에 고스란히 남겨져서 토가 됩니다. 그래서
불이 토를 생해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토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주 단단해지면 금이 되기도 합니다. 단단해서. 그래서 토가 나중에 금이로 된다. 금을 생해준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금은 무수한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면 녹아서 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이 물을 생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물은 나무를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있죠. 나무는 물을 줘야 커 나가겠죠. 그래서 물은 불을 생해준다 합니다. 이렇게 목화토금수는 서로 생의 관계가 있습니다. 생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한 목은 무수히 뿌리를 받고 올라가면서 땅속에 뿌리를 박습니다. 따라서 나무가 있다 보면 땅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목은 이 땅을 힘들게 한다, 극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은 거꾸로 활활 타오르면 금을 녹이겠죠. 그래서 불은 금을 녹이니까 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토는 물이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물이 한참 흘러가고 싶을 때 뚝을 쌓든가 제방을 쌓아서 물길을 막기 때문에 수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토는 물을 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금은 나무를 치죠. 금의 속성은 뭡니까? 도끼가 될 수도 있고 도끼는 큰 나무를 치고 또 면도칼이나 이런 것은 화초나 이런 것을 자르거나 합니다. 그래서 금은 목을 극한다. 자, 또 물은 어떻습니까? 불길을 물로 꺼주죠. 그래서 물은 불을 극한다. 따라서 목화토금수가 서로 생의 관계가 있지만 또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물을 극하고 물은 불을 극하고 불은 금을 극하고 금은 토를 극한다. 이런 극의 관계도 성립됩니다. 자, 또 이 목화토금수의 성향을 한번 보죠. 모든 것은 음과 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화토금수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 목과 화는, 자, 목은 봄에 나무가 새싹이 피어나듯이 목은 봄을 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불은 뭐죠? 화나고 태양 하나다. 여름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과 화는 두 개가 다 양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양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뭡니까? 금은 차가운 기운을 나타내고 석양에 해가 지는 서쪽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은 차가움 뜻합니다. 그래서 금과 수는 음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음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는 중간을 뜻하기 때문에 음과 양의 속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오행, 목화토금수의 오행 또한 목화는 양의 속성을 갖고 있고 금수는 음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행에 대한 성향을 다시 한번 보면 목은 파릇파릇 생동감 있는 봄에 살아 움직이는 나무를 뜻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태양이 새로 움뜨는 동쪽을 뜻하기도 하고 새롭게 나무가 성장하기 때문에 봄을 뜻하기도 합니다. 불은 이글거리는 태양, 이것은 결국 뜨거운 여름과 한낮을 의미하기도 하죠. 한낮,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금은 차가운 기운, 나름대로 결실을 뜻합니다. 가을을 뜻하기도 하고 하루로 말하면 저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은
이 결실이 지나서 차가운 겨울을 뜻하면서 계절로는 겨울이지만 하루로는 밤, 휴식을 취하는 밤의 속성을 취합니다. 우리가 사주에서 목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생동감 있고 밝고 화려함을 뜻하고, 금수가 많은 사람은 차분하고 어두운 면, 내성적인 면을 뜻하기도 합니다. 너무 목화가 많으면, 하지만 금수는 쉰다라는 결실과 쉰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너무 목화만 있다면 쉬지를 못하고 열심히 뛰고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몸의 기운이 빠질 수도 있고, 어떤 휴식이 없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 음양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팔자는 연월일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연월일시 중에서도 청간과 지지가 있습니다. 자, 청간과 지지도 목화, 토금수, 그리고 음양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청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갑을, 병정, 무기, 병신, 임계, 이렇게 10개로 청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청간에서 갑을은 오행 중에서도 목을 뜻하는 것이요, 병정은 오행 중에서 화를 뜻하는 것이요, 무기는 오행 중에서 토를 뜻하는 것이요, 경신은 오행 중에서 금을 뜻하는 것이요, 임계는 오행 중에서 수를 뜻합니다. 자, 청간 10개의 글자도 목화토금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앞부분 갑, 병, 무, 경, 임은 양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뒷부분 을, 정, 기, 신, 개는 음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목화토금수 할 때 말씀드렸듯이 목화는 또 양의 속성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또 금수는 음의 속성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사주를 볼 때 음양을 중요시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갑은 속성도 양이요, 목화라는 측면에서 양입니다. 병도 속성도 양이요, 목화라는 측면, 화라는 측면에서 양입니다. 하지만 을은 목화 토금수로 보면 양이지만 갑을 병전으로 가면 을입니다. 음입니다. 따라서 을의 속성은 음이기도 하지만 계절로는 양을 뜻한다. 요 상황, 즉 자기는 음이지만 계절로는 양이기 때문에 요 음양 전체를 조화롭게 잘 따져줘야 합니다. 정도 불입니다. 불. 그렇기 때문에 양이지만 그러니까 병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음의 속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보죠. 갑목은 목화토금수 갑목은 양 중에 양이니까 소나무라든가 이런 커다란 나무를 뜻하는 것이요. 을은 나무 중에서 음이기 때문에 화초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꽃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적천수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병화는 큰 양의 불이기 때문에 태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태양, 낮에 뜨는 태양. 정은 음의 불이기 때문에 밤에 뜨는 음의 불은 뭡니까? 달을 뜻하기도 하고 또 촛불을 뜻하기도 하고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기는 토를 뜻하는데 무는 양의 토입니다. 커다란 토이기 때문에 큰 산이라든가 산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토는 음의 토이기 때문에 작은 땅 하다 보면 대지, 농토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금은 경신이 금인데 양의 금, 이것은 음의 속성, 차가운 음의 속성을 갖지만 그 자체로 양과 음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경은 큰 금속이기 때문에 뭐 용광로라든가 도끼라든가 커다란 금속을 뜻합니다. 신은 작은 금이기 때문에 면도칼이라든가 칼날 또는 좋게 말하면 다이아몬드 이런 또 세공된 금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임수는 커다란 양의 물이기 때문에 바닷물로 뜻하기도 하죠. 저수지라든가 큰 강물. 계수는 음의 물이기 때문에 시냇물, 빗물, 안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상이라고 하죠. 어떤 요 갑을병정, 무기, 경시, 임계, 천간, 10개의 글자의 속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첫 시간 가장 기초적인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했는데 만물은 음과 양이 있고 그 만물은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한 속성에 해당하는데 그 목화토금수도 음양이 다 있다. 자, 목화토금수 자체 음양으로는 목화가 양의 속성을 갖고 금수가 음의 속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천간, 오행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측면에서는 갑병, 무경, 임은 양의 속성이고 을정, 기신계는 음의 속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 목화는 양이에요. 금수는 음이다.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주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맛배기로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강의를 계속하는 순간에도 이 목화토금수와 음양 이 부분은 항상 강조를 할 것이며 목화토금수 중에서도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한다. 생의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며 또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풀을 끄고 불은 금을 녹이고 금은 나무를 벤다라는 서로 극의 관계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요 목화토금수의 음양의 관계 그리고 생과 극의 관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사주에 아주 큰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 이것으로 강의를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천간을 봤으니 지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지지, 십이지,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